유럽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났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연 맨시티가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폭력적인 공격수 세메뉴 영입했고 리버풀 명예선수 게이 싸게 영입했습니다. 좀 비싸게 영입했어야 됐는데 첼시가 세론을 많이 먹는단 말이죠. 너무 싸게 갔어. 여하튼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가 승리했는데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주인공 중 하나는 바로 뉴캐슬이었습니다. 애징의 선수인 토날리의 에이전트가 아스날로 이적 역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스날과 뉴캐슬 양팀 팬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적이 성사되지 않아서 토날리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남았으면 뛰어야지. 그리고 오늘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이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초반에 결과가 나와서 맥빠지는 경기이기는 했거든요. 전반 끝나고 다시 자고 싶었는데 리뷰 쓰려고 다 봤습니다. 떠들어 볼게요. 1차전은 뉴캐슬 홈에서 맨시티가 0대2로 승리하며 결승까지 꽤나 많이 앞서 있는 상황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카라바오컵에서 두 골차 뒤집어서 올라가는 건 저기 90년대에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가 맨시티고 최근 뉴캐슬이다? 쉽지 않은 여정이 그려집니다. 경기는 전반에 맨시티가 3골을 넣으면서 합계점수 5대0을 만들고 사실상 끝냈는데 후반에 뉴캐슬 엘랑가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최종 스코어 5대1 맨시티가 결승에 진출하며 아스날과 웸블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반은 그냥 맨시티가 뉴캐슬 씹어먹는 시간이었는데 보통 경기에서도 전반에 3골 터지면 경기 터졌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모르죠. 2골 정도는 먼저 나와도 후반에 따라잡히거나 뒤집히거나 하기도 하니까. 최근에 맨시티가 토트넘한테 당하기도 했고. 여하튼 3골을 만들어낸 선수가 맨시티의 아픈 손가락 마르무시와 라인더르트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카바니 별명 뭔지 아세요? 내볼못인데 내가 볼 때만 못한다고. 그런데 안 보는 경기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 당시에 가끔 신계를 놓고 하는 선수로 불렸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카바니 세레머니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무시는 반대인 게 내가 보는 경기는 다 꽤나 잘하던데? 맨시티 팬들은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라인더르트는 그래도 꽤 나오는데도 잘하고 내가 볼 때만 잘하는 어둠의 카바니 같은 건가? 라인더르트 세레머니 그지 같은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오늘 전반에 마르무시는 2골, 라인더르트는 1골을 넣으면서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라인더르트의 감각적인 공간 패스를 마르무시가 돌아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고 덴번이 기가 막히게 태클 들어갔지만 운이 없게도 튀는 공이 다시 마르무시를 맞고 골대로 향하며 첫 번째 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맨시티 역습 상황에서 라인더르트가 공을 끌고 올라갔고 세메뉴에게 전달,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뉴캐슬 트리피어가 클리어링 했으나 걷어내지는 못하고 위로 뜨면서 도전하던 마르무시가 프리헤더로 두 번째 골을 만들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도 뉴캐슬은 운이 좀 없었네요. 마지막 골도 기가 막힌데 맨시티 진영에서 라인더르트가 움직임만으로 뉴캐슬의 빈 공간을 향한 역습을 만들었고 뉴캐슬 박스까지 끌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세메뉴에게 전달, 세메뉴가 페인팅 동작으로 제끼려는 과정에서 덴번이 또 이걸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라인더르트 앞으로 떨어지면서 라인더르트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세 골이 다 운이 없었네요. 5점 차로 벌어진 경기는 사실상 여기서 끝이었는데 전반에 고든이 햄스트링으로 의심되는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가면서 안 그래도 부상으로 신음하는 선수진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교체로 반스가 나왔네요. 후반 들어서 뉴캐슬은 엘랑가, 제이콥 머피, 위사를 넣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고 엘랑가가 추격골을 63분에 넣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엘랑가는 이게 뉴캐슬 데뷔골이더라고요. 지금 2월인데 볼테마데가 생각지도 못하게 초반에 잘해서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까지 엘랑가, 위사 영입은 실패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여하튼 맨시티는 이겼으니까 뉴캐슬 위주로 좀 보고 싶은데 전반에 뉴캐슬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윌록과 고든에게 1대1 찬스가 한 번씩 왔으니까 이걸 성공시켰으면 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후반에는 윗사랑 엘랑가한테도 통짜 하나씩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뉴캐슬은 사실상 자멸해버렸습니다. 선수단 구성이 힘든 건 아는데 하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로세니어도 그렇고 점수차가 있는 상황에서 2차전이잖아요. 요즘 홈앤어웨이를 챔스 16강부터 해서 그런지 감이 없나? 이겨야 하는 경기고 다득점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면 초반부터 개싸움으로 끌고 가던가 시간대 상관없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초반에 선제골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뉴캐슬 라인업은 3백, 말릭 치아우, 보트만, 덴번 압박하는 거리가 좀 멀죠. 물론 수비 라인이니까 1, 2선의 압박 강도가 중요하니까 1, 2선의 압박을 기대하면서 라인업을 짰다고 한다면 중앙이 토날리, 제이콥 램지, 조일록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죠.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뉴캐슬이 자랑하는 중앙 라인
조엘링턴과 기마랑이스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뉴캐슬은 토날리 한 명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우도 사실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겠죠.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턴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뉴캐슬이라는 팀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막말로 뉴캐슬이 돈이 없나? 구단주가 사우디 국부펀드야. 그럼 역사가 없나? 앨런 시어러 무시하냐고. 그리고 지난 시즌 컵도 들었는데? 그런데 최근 선수단의 기행을 보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 사가가 뭐였죠? 이삭인데 결국 리버풀 갔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나 했더니 토날리 에이전트 역제안 나왔죠. 팀의 우수한 선수가 자꾸 팀을 이탈하려고 한다? 여기서 뭔가 분위기 쎄한데, 지금 뉴캐슬을 대표하는 스타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고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마랑이스나 조엘링턴 될 수도 있겠으나 압도적인 에이스가 있나요? 당장 빅클럽만 보면 맨시티 홀란드, 아스날 라이스, 맨유 부페, 첼시 파머, 지금 폼이 어찌 되었던 간에 에이스라고 자부할 만한 선수가 있는데 뉴캐슬은 그게 있는가? 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상을 댈 수 있었겠죠. 이삭 없이 아직 한 시즌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에이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하우 감독 체제 하에서 에이스가 나올지, 이런 선수단의 이탈 시도가 또 나오지는 않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뉴캐슬이 승격 이후에 지금의 위상과 팀을 만드는데 하우가 정말 큰일을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우가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감독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미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경기에서만 봐도 전술적인 유연함이 거의 없었고 진출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잡을 수도 있을 경기에서 너무 이른 시간에 무너지면서 사실상 던지는 경기를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비단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죠. 최근 5경기만 봐도 승리한 경기가 홈에서 PSV 만난 챔스 경기가 유일한데 아스톤 빌라 원정 패배했죠. 파리 원정 비겼죠. 리버풀 원정 졌죠. 오늘 맨시티 원정 졌죠. 누군가는 아니 대진이 왜 저래? 빌라, 생제르맹, 리버풀, 맨시티 원정이면 하우 할아버지가 가도 힘들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 다 우승 경쟁하는 팀들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기는 팀이 있어야지. 뉴캐슬이 우승은 아니더라도 챔스 진출은 노려야 하는 팀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도 한번 봐야 되는데, 토트넘 원정 있죠. 빌라 원정 또 있습니다. 카라바오 원정 있고 맨시티 원정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가 있나요? 현재 하위의 뉴캐슬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카라바오 원정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아제르바이잔 원정 개빡셉니다. 경기장 적응도 힘들고.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지거나 승리를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승을 기대하지 않는 팀의 우수한 자원이 팀을 떠나려고 하는 건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으나 팀의 우수한 선수들 중에서 이적한 이삭 26살이고요. 이적 시도한 토날리는 25살이에요. 반대로 나름 이슈가 없는 조엘링턴은 29이고 기마랑이스는 28입니다. 기마랑이스가 맨시티랑 연결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이제 선수로서 꽃피우는 나이의 선수들은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찾아 떠나려고 하고, 기량이 꺾일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팀에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이 팀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감독이 하우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돌아왔는데, 맨시티는 오늘 마르무시랑 라인더르트가 진짜 좋았는데 트래포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불안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전반에 미친 세이브들이 없었으면 오늘 경기 모른다. 돈나룸마의 미친 존재감에 눌려있어서 그렇지 맨시티의 서브로 있기에는 정말 아깝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나룸마 이 미친 자식이 아직도 26이라서 트래포드 23살인데 늙어서 밀려나길 기대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실력에 비해서 기회가 없는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도 고민이 없지 않은 게 포든 혼란의 부진이 길어지네요. 포든은 전반기 살짝 살아나나 싶더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고, 혼란은 체력 이슈로 부진한다고 했는데 교체로 나왔어도 조금 힘들고, 혼란은 약간 체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매 시즌 개막하고 나서 골 넣는 거 보면 진짜 미친놈인데 시즌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느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수비 자원인 알레인 교체로 나와서 불안했고, 누네스랑 아임누리는 맨시티에 어울리는 측면 자원이 맞나?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불안함도 여전했고요. 여하튼 경기는 맨시티가 이기면서 웸블리로 맨시티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조금의 숙제를 안고 주말 경기를 마주하게 될 텐데, 맨시티는 리버풀 원정을, 뉴캐슬은 홈에서 브랜드포트를 상대합니다. 뉴캐슬은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리버풀 맨시티 빅경기 기대되고요. 근데 아스날 진짜 트래블 할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지금이었습니다.